옛날 옛적 지리산 자락의 한 가난한 마을에 서구라는 마음씨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구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억센 팔뚝으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서구야, 우리 집 지붕 좀 손봐야 하는데 자네 힘 좀 빌릴 수 있겠는가? 예, 어르신. 아침 식사만 마치고 바로 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성실한 서구를 찾았고 그는 언제나 든든한 일꾼이 되어주었습니다. 서구는 그렇게 번품싸구로 장터에 나가 쌀과 땔감을 사오곤 했습니다. 어머니,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아들아. 조심히 다녀오너라. 오늘은 나물값이 좀 내렸으면 좋겠구나. 서구는 손에 품삯을 꼭 쥐고 익숙한 길을 따라 장터로 향했습니다. 어이구, 서구 총각이네. 또 일하고 오는 길인가? 오늘은 무청이 좋으니 좀 더 담아주었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장터 사람들은 모두 서구의 성실함을 알기에 언제나 덤을 얹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두둑해진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장터를 막 벗어난 길모퉁이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서구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시오. 정신 좀 차리시오.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지만 처녀는 미동도 없이 거친 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서구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다행히 희미하게나마 맥이 뛰고 있었습니다. 처녀를 바로 눕히자 얼굴과 목덜미에 퍼진 붉은 반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곳은 살이 터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처녀를 들쳐업고 곧장 의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못돼 하는 겐가? 어서 그 처자를 내려놓고 당장 나가게. 의원은 처녀를 보자마자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의원님, 어찌 이러십니까? 이 사람이 몹시 위중한데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보아하니 홍역일세. 살갗에 번지는 반점과 저 열기를 보게. 보통 열병이 아니야. 자칫 마을 전체에 역병이 돌면 모두가 죽을 수도 있네. 어서 데리고 나가게. 서구는 의원의 성화에 못 이겨 처녀를 다시 업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식도 없는 사람을 길바닥에 버려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서구는 그녀를 업은 채 터덜터덜 자신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귀에서부터 사람들이 그를 막아서며 경악했습니다. 서구야. 그 처자는 역병에 걸린 것이 아니더냐. 당장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라. 하지만 이대로 두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치료라도 받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역은 귀신이 옮기는 병이라 하였네. 내가 우리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일 셈이냐. 사람들은 서구의 앞길에 소금을 뿌리며 그마저도 마을에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서구는 처녀를 업은 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의식 없는 처녀를 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서구는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계곡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계곡 깊숙한 곳, 물소리만 들리는 평평한 바위 위에 처녀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지자 서구는 허기진 배를 안고 몰래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어디서 그런 병든 처녀를 데려와서 너는 괜찮은 것이냐? 아직은 괜찮습니다. 어머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마을이 온통 뒤집혔다. 내가 역병을 끌어들였다고 다들 난리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당분간은 저도 마을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집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제발 제 아들 서구 좀 보살펴 주소서. 서구는 어머니가 싸준 옷가지로 처녀의 몸을 덮어주고 그녀 곁에 등을 기댄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혹시 당신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입니까? 정신이 드십니까? 장터 어귀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역병이라 하여 소란이 이는 바람에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큰 패를 끼쳤군요. 혹병이 옮을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엔 병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았다고 해도 그냥 지나치지는 못했을 겁니다. 서구의 말에 처녀,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움직이실 수 있겠습니까? 밤이슬이라도 피할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지럽긴 하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혼자 두고 가는 것은. 연화는 말없이 서구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산속을 헤매다 버려진 초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이면 괜찮아 보입니다. 지붕도 있고 바람도 막아주겠지요.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두 사람은 초막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서구는 밤늦게 몰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서구야,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오너라. 너는 병 기운도 없지 않느냐. 저 하나 살자고 연하 낭자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음식을 챙겨주었고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삼켰습니다. 시장하시지요. 어머니께서 싸주신 음식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계곡 초막에서 지낸 지 어느덧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구의 몸에도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하와 똑같이 붉은 반점이 번지고 피부가 터져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구님, 혹시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신 때문에 서구마저 병들었다는 생각에 연하의 가슴은 저리게 아팠습니다. 그날 차라리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면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인명은 제천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늘에 달린 일이니 낭자께서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병이 깊어진 서구도 더는 마을로 내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서구의 어머니가 초막 근처 바위에 음식을 두고 가셨습니다. 서구야, 여기다 음식 보따리 놓고 간다. 어머니는 멀리서 병색이 완연한 아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마을 청년 하나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초막으로 몰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서구까지 병에 옮았구나. 어서 여기서 떠나라. 더 깊은 산속으로 가란 말이다. 사람들의 등살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짐을 챙겨 초막을 떠났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뵐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서구는 어머니와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별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깊은 산속을 헤매던 중 그들은 험악한 인상의 산적들과 마주쳤습니다. 뭐야? 이 깊은 산속에 사람이라니. 여인까지 있구먼. 어디 얼굴 좀 보자. 그 수건 좀 벗겨봐라. 그러나 그들의 얼굴을 본 산적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역병 환자들이잖아. 재수없게. 어서 꺼져버려. 산적들에게마저 쫓겨난 두 사람은 험한 산길을 오르다 마침내 기력이 다했습니다. 미안해요. 더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언덕만 넘으면 쉴만한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마침내 그들은 절벽 아래 움푹 팬 바위 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폭포수가 시원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두 사람은 폭포수 물만 마시며 며칠을 버텼습니다. 이제는 일어설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듯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닙니다. 이럴 때 혼자가 아닌 것이 참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이별을 준비하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여보게. 정신 좀 차려보게나. 그때 웬 사내의 묵직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봐라. 어서 물을 가져오라. 곧 입가에 차가운 물이 닿았고 한참이 지나자 흐릿했던 시야가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오나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 연하도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나는 훈련대장 김진이라고 하네. 군졸들과 훈련을 나왔다가 쓰러져 있는 자네들을 발견했네. 감사합니다. 허나 저희는 역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시면 위험합니다. 이미 얼굴을 보고 알았네. 허나 생명보다 중한 것은 없으니 걱정 말게. 혹 박대감 댁따님이 아니신가? 그 말에 연하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훈련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옛 부하였습니다. 부디 저를 못 본 셈 해주십시오. 가문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할 수는 없네. 대감께서도 따님을 찾느라 애를 태우고 계시네. 마침 주상 전하께서 할인서를 두시고 역병 치료 약을 개발하셨네. 병이 낫는 이들이 늘고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시게. 그 말에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구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발 이분 서구님부터 돌보아 주십시오. 알겠네. 두 분 모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돕겠네. 훈련대장은 두 사람을 들것에 실어 한양에 설치된 활인서로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깨끗한 방에서 정성스러운 치료를 받으며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문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아야. 내 딸 연아야. 달려온 사람은 바로 연화의 아버지 박대감이었습니다. 아버님, 여긴 어찌? 아비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는? 일이 살아있어 주어 고맙구나. 송대감은 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염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보다도 서구님부터 병든 저를 업고 산속에서 함께 버텨주신 분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도 다 그분 덕분입니다. 그랬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 이 청년에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서구라 했나. 내 딸을 살려주어 참으로 고맙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대감어른.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연화의 병세는 눈에 띄게 좋아졌지만 서구는 아직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누워있는 서구의 곁을 지키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서구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 댁귀한 따님께서 어찌 저 같은 미천한 자와 신분이 무슨 소용입니까?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도련님이십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낭자 같은 분은 더 나은 분과 인연을 맺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병도 다 낫지 않았습니다. 서구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답답한 마음에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답답한 마음에 정처 없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울며 걷다 지쳐 쓰러진 그녀의 꿈속에 수염이 허연 노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어여쁜 처사의 마음이 참으로 곱구나. 그 마음을 버리지 말거라. 이 차 한 잔을 마시게. 노스님은 연화에게 찻잔을 건네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연화가 눈을 뜨자 꿈속에서 보았던 그 찻잔이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뻥 뚫리며 온몸에 기운이 도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울물에 얼굴을 비춰보니 병들었던 흔적 없이 말끔하게 나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다 나았구나. 찻잔에는 아직 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찻잔을 품에 안고 곧장 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서구님, 이 차를 꼭 드셔야 합니다. 서구는 연화가 건네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서구의 얼굴은 혈색을 되찾았고 몸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이한 일이로다. 이리도 빨리 낫는 것을 보니 필시 하늘의 도움이 있었음이 분명하오. 서구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 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두 사람은 박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살아 돌아와 주어 고맙구나. 이런 기적이 어디 있단 말이냐. 자네가 내 딸을 살렸네. 어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는가. 그날 밤 대감 댁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서구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하찮은 신분이옵니다. 어찌 감히 아씨와 혼인을 하겠습니까? 신분은 하늘이 정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정하는 법입니다. 이분 말고는 그 누구와도 100년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오냐. 내 딸이 저리 말하는데 내가 어찌 마다하겠느냐. 그대가 목숨 바쳐 내 딸을 살렸듯 목숨이 다하도록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거라. 며칠 뒤 두 사람은 서구의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행렬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저 처녀, 역병 걸렸던 그 처녀 아니야. 얼굴이 환해졌네. 저 총각은 서구잖아. 이제는 대감댁 사위가 되었구먼. 마당으로 달려나온 어머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구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정말 살아 돌아왔구나.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그간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때 말에서 내린 연화가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인사 올립니다. 몸이 회복되고 가장 먼저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세상 복을 다 얻은 듯하구나. 서구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왔고 박대감의 집마당에서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후 서구는 활인서에서 의수를 익혀 가난하고 병든 백성을 돌보는 훌륭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아내 연화가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스님이 건넨 한 잔의 차가 기적을 만들었다고. 허나 차보다 깊은 것은 사랑이요. 사랑보다 귀한 것은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도 서구와 연화는 100살까지 무병장수하며